새벽 5시. 기목분 67의 눈이 떠졌다. 알람 소리보다 먼저 몸이 스스로 일어나는 나이였다. 허리를 펴려니 어제 욕실 청소를 하며 무리했던 곳이 욱신거렸다. 파스 한 장 붙이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하며 옥부는 조용히 일어났다. 작은 별채의 방 한 칸. 옥부는 이불을 개면서 창밖을 내다봤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저 멀리 본체의 불빛이 하나 둘 켜지고 있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옥부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30년. 그녀가 가사도우미로 일한 시간이었다. 청소, 설거지, 빨래, 다림질. 이제는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었다. 손끝에 밴 노동의 기억. 그 기억만큼이나 깊어진 주름살을 거울 속에서 마주하며 옥부는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얼굴을 오래 보지 않게 됐다. 부엌으로 나가니 딸 정은이 벌써 일어나 있었다. 엄마 또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습관이야. 정은은 엄마에게 따뜻한 차를 내밀었다. 옥부는 그 차를 받아들며 딸의 얼굴을 살폈다. 요즘 들어 부쩍 수척해진 얼굴. 밤늦게까지 이력서를 쓰는 딸의 뒷모습이 떠올랐다. 정은아, 너 요즘 얼굴이 왜 그래? 괜찮아요, 엄마?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괜찮다는 말. 옥부는 그 말이 제일 무서웠다. 딸이 괜찮다고 할 때마다 사실은 하나도 괜찮지 않다는 걸 엄마는 알고 있었다. 7년 전이었다. 딸이 아이 둘을 데리고 다시 엄마 곁으로 돌아온 건 남편의 사업 실패, 빚더미 그리고 이혼. 엄마 잠깐만 신세질게. 그 잠깐은 벌써 7년이 됐다. 옥분이 일하는 집, 박성호 회장의 저택. 은퇴한 건설회사 대표였던 박 회장은 넓은 대지에 본체와 별채를 가진 저택에서 살았다. 옥부는 20년째 이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고 7년 전부터는 딸과 손주들이 별채에 살게 됐다. 엄마 집에서 일하니까 집세도 안 내도 되고 좋잖아. 정은이 처음엔 그렇게 말했다. 옥분도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6시. 옥부는 별채를 나와 본체로 향했다. 똑같은 대지 안에 있지만 그 짧은 거리를 걸을 때마다 옥부는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본체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옥부는 김옥분 씨가 아니라 아줌마가 됐다. 아줌마 오셨어요? 집주인 아들 박준석의 아내 써미경이 거실에서 요가를 하고 있었다. 네, 부인. 일찍 오셨네요. 응. 요즘 아침 루틴 만드는 중이에요. 아줌마도 건강 챙기셔야 되는데. 친절한 말투였지만 옥부는 그 말 속에 숨은 뜻을 알았다. 당신은 일하는 사람이고 나는 시키는 사람이에요 라는 보이지 않는 선. 감사합니다. 청소 시작할게요. 옥부는 고개를 숙이고 청소 도구를 꺼냈다. 거실, 주방, 화장실, 계단. 손이 닿는 곳마다 정성을 들였다. 30년 경력이 무색하지 않게 구석구석 깨끗이 닦아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깨끗함은 당연한 게 됐다. 아줌마, 요즘 청소가 왜 이래요? 거울에 얼룩이 있잖아요. 아줌마, 설거지 좀 제대로 하세요. 그릇에 기름기가 남았어요. 칭찬은 없고 지적만 있었다. 점심시간. 옥부는 잠시 쉬러 별채로 돌아왔다. 할머니, 고등학생 손자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를 안았다. 우리 민수 학교 어땠어? 좋았어요. 오늘 과학 시간에 선생님이 내 발표 칭찬하셨어요. 그래. 우리 민수 똑똑하니까. 옥분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번졌다. 이 순간만큼은 아줌마가 아니라 할머니였다. 딸 정은이 부엌에서 간단한 국수를 끓이고 있었다. 엄마 드세요? 너도 먹어야지. 전 점심 먹었어요? 엄마 드세요? 옥부는 그 말이 거짓말인 걸 알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식이 굶는 걸 보면서도 먼저 먹어야 하는 엄마의 서러움. 30년을 일했어도 67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가난한 자신이 미웠다. 오후 2시. 옥부는 다시 본체로 향했다. 현관을 들어서는데 박준석과 마주쳤다. 아줌마, 네, 도련님. 요즘 별채 관리 좀 잘하세요. 우리 집 별채인데 너무 지저분해요. 옥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별채는 정은과 손주들이 사는 곳이었다.
옥분이 새벽같이 일어나 청소하고 정은이 퇴근 후 정리하는 곳이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옥분은 또 고개를 숙였다. 67년을 살아오며 셀 수 없이 숙인 고개. 그 고개를 숙일 때마다 옥분의 등은 조금씩 더 굽어갔다. 그날 저녁, 옥분은 별채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본체의 환한 불빛이 보였다. 같은 대지 안에 있지만 그곳은 자신이 결코 주인이 될 수 없는 곳이었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서러움은 늙지 않는구나. 옥분은 작게 중얼거렸다. 30년을 참아왔다. 하지만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걸까? 박성호 회장은 좋은 사람이었다. 적어도 옥분이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는 그랬다. 20년 전 박 회장은 직접 옥분에게 차를 따라주며 말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집처럼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 말을 믿었다. 20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다. 박 회장도 옥분을 믿어줬다. 문제는 그의 아들 박준석이었다. 5년 전 준석은 사업 실패 후 아내 서미경과 함께 아버지 집으로 들어왔다. 40이 넘은 나이에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된 것이다. 그때부터였다.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한 건 아줌마, 요즘 청소가 왜 이래요? 어느 날 아침 준석이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아니, 다시 하고 말고가 아니라 요즘 부쩍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서요. 옥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30년 가사도우미 일을 하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다. 그날 이후 준석의 트집은 점점 잦아졌다. 아줌마, 이 컵 제대로 안 씻었네요. 아줌마, 빨래 개는 것 좀 똑바로 하세요. 아줌마 딸은 하루 종일 뭐 하는 거예요? 집에만 있던데. 마지막 말이 제일 아팠다. 딸 정은은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게 아니었다. 새벽부터 구인 사이트를 뒤지고 오후엔 면접을 보러 다녔다. 45세 이혼녀 7년 경력 단절. 어디서도 쉽게 받아주지 않았다. 엄마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정은은 늘 그렇게 말했지만 옥부는 딸의 눈빛에서 상처를 읽을 수 있었다. 그런 하루하루를 버티던 어느 날이었다. 할머니, 할머니, 민수가 학교에서 뛰어오며 소리쳤다. 왜 그래, 우리 민수? 할머니, 나 과학 경진대회에서 상 받았어. 은상이에요. 옥분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정말? 우리 민수가? 네, 선생님이 칭찬 엄청 하셨어요. 할머니, 이거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민수는 할머니가 용돈을 모아 사준 과학도서로 공부했다. 어려운 형편에도 손주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던 옥분이었다. 잘했다, 우리 민수. 정말 잘했어. 옥분은 민수를 꼭 안았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서러움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저녁 무렵 옥분이 본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다. 서미경이 거실에서 준석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들었어요? 별채 애가 무슨 상을 받았대요. 상? 무슨 상? 과학 경진대회래요. 근데 웃긴 건 저 집 애가 뭘 잘했다고. 서미경이 코웃음을 쳤다. 그러게요. 집에서 노는 애가 무슨 상을 받아요. 옥분의 손이 멈췄다. 설거지하던 그릇에서 거품이 뚝뚝 떨어졌지만 옥분은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리고 여보, 요즘 보면 좀 그래요. 뭐가요? 아줌마네 식구들이 우리 집에 사는 건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맞아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옥분은 천천히 주방을 나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67년을 살며 느껴본 적 없는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다. 별채로 돌아가는 길. 평소엔 1분도 안 걸리는 그 짧은 거리가 그날따라 너무 멀게 느껴졌다. 집에 들어서자 정은이 반겼다. 엄마 들었어요? 민수가 상 받았대요? 응. 들었어.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책 사주신 거? 정은아. 옥분이 딸의 말을 끊었다. 우리 조심해야 할 것 같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조심하자. 옥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밤
옥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서미경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집에서 노는 애가 무슨 상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옥부는 알았다. 같은 집에 산다고 해서 같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아무리 조심히 살아도 그들에게 옥분의 가족은 얹혀 사는 사람들일 뿐이었다. 그 선은 절대 넘을 수 없었다. 옥부는 이불을 덮으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서러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옥부는 몰랐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11월이 되자 날씨가 쌀쌀해졌다. 옥부는 별채의 보일러를 틀었다. 손주들이 감기에 걸릴까봐 아침 저녁으로는 꼭 난방을 켰다. 엄마 난방비 많이 나오면 어떡해요? 정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괜찮아. 우리가 내는 거 아니니까. 옥부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마음 한편이 불편했다. 박 회장 댁은 본체와 별채의 난방비를 통합으로 관리했다. 별채 난방비는 원래 집주인 측에서 부담하기로 한 것이었다. 그런데 며칠 후였다. 아줌마, 청소를 하고 있는데 준석이 옥분을 불렀다. 네, 도련님. 이번 달 난방비 고지서 봤어요? 아, 아니요. 제가 왜? 별채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지난달보다 2배예요. 옥부는 당황했다. 그게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 것 같은데요. 날씨가 추워지면 본체 난방비도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본체는 조금밖에 안 올랐어요. 준석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들 감기 걸릴까봐 조금 틀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너무 많이 트신 것 같은데요? 그 말에 옥부는 할 말을 잃었다. 감기 걸릴까봐 손주들을 위해 튼 난방이 트집이 될 줄은 몰랐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옥부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며칠 후 서미경이 옥분을 불렀다. 아줌마, 혹시 보일러 온도 얼마로 설정하세요? 22도 정도요. 22도요? 우리는 20도로 쓰는데. 아, 그래요? 아이들한테는 조금 따뜻한 게 좋다고 하시지만 너무 덥게 하면 안 좋아요. 건조해지거든요. 서미경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옥부는 그 속뜻을 알았다. 난방비를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낮추겠습니다. 그날부터 옥부는 별채 보일러를 20도로 낮췄다. 민수가 할머니 추워요라고 말해도 옥부는 입을 덮어 그게 더 건강에 좋아라고만 했다. 그런데 일주일 후였다. 저녁 늦게 옥분이 설거지를 마치고 나오는데 거실에서 준석 부부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이번 달도 난방비 많이 나왔어요. 또요? 분명히 주의 줬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이상한 게 별채 계량기를 보니까 사용량이 줄지 않았어요. 뭐요? 그럼 계량기를 조작한 거예요? 옥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계량기를 조작? 그런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 옥분이었다. 확인해 봐야겠어요. 아무래도 이상해요. 다음 날 아침이었다. 옥분이 청소를 하러 가려는데 준석이 별채 앞에 서 있었다. 아줌마, 잠깐 나와 보세요. 무슨 일이세요? 보일러실 계량기 좀 봅시다. 준석은 별채 보일러실로 들어가 계량기를 살폈다. 이거 보세요. 숫자가 이상한데요? 저는 잘 모르는데요. 아줌마네가 뭔가 조작한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옥부는 깜짝 놀랐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그럼 왜 계량기가 이상하게 돌아가요? 저는 정말. 그때였다. 별채 안에서 정은이 나왔다. 무슨 일이세요? 정은은 출근 준비를 하다가 소란 소리를 듣고 나온 것이었다. 아, 정은 씨. 마침 잘 됐네요. 이번 달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요. 네. 저희가 조심하고 있는데요. 조심하고 있다고요? 그럼 계량기가 왜 이렇게 돌아가요? 준석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은은 계량기를 살폈다. 이건 정상적으로 보이는데요? 증거도 없이 왜 이러세요? 그 순간이었다. 준석의 얼굴이 굳어졌다. 증거요? 증거가 필요해요? 아줌마 딸이니까 저렇게 대들지.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옥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20년을 일한 이 집에서 7년을 함께 산 이 공간에서 결국 자신들은 아줌마네 식구일 뿐이었다. 정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저는 그냥 됐어요. 이제부터 난방비 따로 정산합시다. 별채는 별채 사람들이 내는 거예요. 준석은 그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옥분과 정은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엄마? 들어가자. 옥분은 딸의 손을 잡고 별채로 들어갔다. 문을 닫는 순간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67년을 살아오며 수없이 고개를 숙이고 참고 또 참았다.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다. 하지만 오늘 옥분은 깨달았다. 참는다고 해서 존중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옥분은 어두운 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본체의 불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는, 옥분은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는 나를 지켜야겠다. 67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한 결심이었다. 그날 밤 옥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을 바라보며 수없이 생각했다. 떠나야 할까? 아니면 참아야 할까? 67년을 참으며 살았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준석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아줌마 딸이니까 저렇게 대들지. 그 말은 옥분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딸과 손주들의 존엄까지 짓밟는 말이었다. 새벽 4시. 옥분은 결심했다. 조용히 일어나 짐을 싸기 시작했다. 많지 않았다. 평생을 살며 모은 것이라곤 낡은 옷가지와 몇 권의 통장뿐이었다. 엄마? 정은이 깨어났다. 왜 이러세요? 새벽에? 정은아, 우리 나가자. 네? 여기서 나가는 거야. 정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 갑자기 무슨? 어제 일. 내가 겪은 거 엄마도 똑같이 느꼈어. 우리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돼. 하지만 엄마 우리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옥부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친구 집. 순자가 전에 힘들면 언제든지 오라고 했어. 잠깐만 있으면 돼. 그래도? 정은아. 엄마는 67년을 살면서 많은 걸 참았어. 가난도 참았고 무시도 참았어. 근데 내가 내 아이들이 무시당하는 건 못 참겠더라. 정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 우리 나가자. 떳떳하게. 1시간 뒤 옥분과 정은 그리고 손주 둘은 별채를 나섰다. 옥분은 본체 현관에 편지 한 장을 두고 왔다. 20년간 감사했습니다. 오늘부로 일을 그만두겠습니다. 김옥분. 짧은 편지였지만 옥분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다. 택시를 타고 집을 떠나는 순간 옥분은 창밖을 바라봤다. 20년을 일한 그 집이 점점 멀어졌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옥분은 참았다. 이번엔 서러워서가 아니라 자유로워서 흐르는 눈물이었다. 친구 순자는 흔쾌히 옥분 가족을 받아들였다. 옥분아, 잘했어. 그런 데서 버티는 게 용기가 아니야. 순자야 고마워. 금방 나갈게. 천천히 해. 내가 다시 설 수 있을 때까지. 옥분은 그날부터 바로 움직였다. 구청 노인 일자리 센터를 찾아갔다. 어르신 어떤 일을 원하세요? 뭐든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면요. 상담사는 옥분의 이력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30년 경력이시네요. 가사 서비스 쪽으로 매칭해 드릴게요. 근데 이번엔 시간제로 하시는 게 어때요? 하루 4시간씩만 일하시고. 시간제요? 네, 요즘은 그런 일자리가 많아요. 어르신 나이에 무리하실 필요 없어요. 옥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내 몸도 생각해야지. 정은도 움직였다. 엄마 저 요양보호사 자격증 딸 거예요? 요양보호사? 네. 2달만 공부하면 자격증 나와요? 그럼 요양원이나 방문 요양 일할 수 있대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엄마가 평생 남 돌보는 일 하셨잖아요? 저도 그 길 갈래요? 근데 이번엔 제대로 된 직업으로요? 옥분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딸이 이렇게 씩씩하게 일어서는 모습을 보니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한 달 후,
옥부는 시간제 가사 일자리를 구했고 정은은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2달 후 작은 전세집을 구했다. 방 2칸짜리 작은 집. 박 회장 댁 별채보다 훨씬 좁았다. 하지만 달랐다. 엄마, 여기 우리 집이에요? 진짜 우리 집. 정은이 눈물을 흘렸다. 그래, 우리 집이야. 이제 아무도 우릴 아줌마네라고 안 불러. 이사 온 첫날 밤. 옥부는 작은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박 회장 댁처럼 넓지도 화려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여기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됐다. 보일러를 틀어도 불을 켜도 아무 걱정이 없었다. 할머니, 민수가 다가왔다. 할머니 여기가 더 좋아요. 그래, 네. 전에는 맨날 조용히 하래서 힘들었는데 여기선 마음껏 웃어도 되잖아요. 옥부는 손주를 안았다. 67년을 살며 이렇게 자유로운 순간이 있었던가. 떠난 자리. 그곳엔 후회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있었다. 그리고 옥부는 몰랐다. 이 작은 시작이 정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것을. 3년이 흘렀다. 옥부는 70세가 됐지만 예전보다 훨씬 건강했다. 노인 일자리 센터에서 시작한 일은 어느새 노인 상담 봉사로 이어졌다.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옥부는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걸 알았다. 옥분 선생님, 오늘도 상담 있으세요? 센터 직원이 웃으며 물었다. 네, 오후에 한 분 오신대요. 선생님 상담 받으려고 예약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다들 선생님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옥부는 수줍게 웃었다. 나 같은 사람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딸 정은은 더 놀라운 변화를 이뤘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후 방문 요양 일을 시작했다.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씨로 입소문이 났고 2년 만에 센터에서 정규직 제안을 받았다. 그리고 지금은 실버케어 방문 요양센터 팀장이었다. 엄마 믿어지세요? 제가 팀장이래요? 그럼 우리 딸 잘하니까.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용기 내서 나오지 않았으면? 정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3년 전 그날 엄마가 손을 잡고 말했던 것. 떠나자. 떳떳하게. 그 한마디가 정은의 인생을 바꿨다. 어느 가을날 오후였다. 옥부는 센터 상담실에서 다음 방문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르신 오셨습니다. 직원이 문을 열었다. 그 순간 옥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박성호. 3년 전 자신이 떠난 그 집의 주인이었다. 박 회장은 많이 늙어 있었다. 지팡이를 짚고 허리도 굽어 있었다. 어서 오세요. 옥분은 침착하게 인사했다. 박성호는 옥분을 보더니 멈칫했다. 옥분 씨? 네, 박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박성호는 의자에 앉으며 고개를 떨구었다. 여기서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저도 놀랐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요양 서비스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옥부는 상담 기록지를 펼쳤다. 혼자 사세요? 아들 내외가 2년 전에 나갔습니다. 따로 살겠다고. 박성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지금은 혼자 삽니다. 청소도 밥도 혼자 하는데 이제 몸이 힘들어서. 옥부는 아무 말 없이 기록을 적었다. 방문 요양 서비스가 필요하시군요. 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때 문이 열리며 정은이 들어왔다. 어머니, 오후 스케줄 확인하려고? 정은도 박성호를 알아봤다. 회장님? 박성호는 정은을 보더니 눈을 내리깔았다. 정은 씨. 팀장님 회의 중이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은은 어색하게 웃으며 나가려다가 멈췄다. 회장님, 저희 센터에서 잘 도와드릴게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정은이 나가고 다시 옥분과 박성호만 남았다. 박성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옥분 씨,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아들을 제대로 못 가르쳐서 당신네 식구들이 많이 힘들었을 텐데. 옥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때 많이 서러웠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회장님. 옥분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전 미워하며 살지는 않았어요. 박성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오히려
감사해요. 네? 그때 떠나지 않았으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딸도 손주들도요. 옥부는 창밖을 바라봤다. 67년을 고개 숙이며 살았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고요. 근데 그날 깨달았어요. 참는다고 존중받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나를 존중해야 남도 나를 존중한다는 걸요. 박성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회장님 용서는 할게요. 근데 그때 그 모습으로는 다시 안 돌아갈 거예요. 옥부는 단단한 눈빛으로 박성호를 바라봤다. 이제 전 아무 앞에서도 고개 숙이지 않아요. 당당한 김옥분으로 살 거예요. 박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박성호가 나간 후 정은이 들어왔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힘들지 않으셨어요? 옥부는 딸의 손을 잡았다. 전혀. 오히려 시원하더라. 엄마? 정은아, 우리 잘했어. 그때 나온 것. 정은은 엄마를 꼭 안았다. 70세에 찾은 존엄. 67년을 숙였던 고개를 드는 데는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제 옥부는 알았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용기는 떠날 때가 아니라 다시 서는 순간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김옥분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67세에 다시 시작한다는 것.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30년을 일한 곳을 떠나고 익숙한 것들을 내려놓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것. 하지만 옥분 씨는 해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것이 진짜 용기라는 것을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도 지금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고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참아온 서러움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었다고 가진 게 없다고 스스로를 포기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기억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67세에도 70세에도 80세에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나답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위로와 희망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찾는 모든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 고개 들고 살아갑시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존중받는 하루 되세요.